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사건 정면 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몇 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시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또 유포했던 사건인데요. 제2의 N번방 사건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자,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조주빈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성착취물 공급자 L이라는 인물의 범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뭐 L이라는 게 이게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적은 그냥 가상의 인물로 좀 이제 이렇게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가상의 인물로 그 지칭을 예. L이라고 이제 할 뿐인 것인데요. 예. 그 수법은 그 N번방 사건과 뭐 거의 흡사한데 상당히 그 구체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나쁜 측면에서 진화 발전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 먼저 이 접근 그 방법 자체가 예. 사실상 그 신뢰를 이용해서 이거를 오히려 봉쇄시키는 이런 것에 착안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잠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N번방 사건에 파헤치고 여러 가지 혁혁한 공을 올렸던 그 아마추어 그 기자단이 추적단 불꽃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대 여학생들에게 내가 지금 추적단 불꽃의 그 활동가인데 지금 너의 여러 가지 그 신상 정보, 사진 등이 유포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도와주겠다. 지금 막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도 여성 활동가인처럼 가장을 해서 접근을 했던 거죠. 예. 그러고 나서 특정적인 그 주소로 유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너의 신상이 퍼지고 있다. 사실 이건 좀 왜곡되게 만드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이런 그 협박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소위 그 애들을 모여 있는 데서 너의 신상을 다 퍼뜨리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 이러한 이제 그 협박이 계속 그 시작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 10대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이 사실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의사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 취약하니까 이와 같은 위협 협박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까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10시간 동안 예를 들면 저녁 9시부터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무려 1분에 50건 이상의 협박 그런 문자를 계속 그 보내면서 지금 내가 보내는 것하고 똑같은 영상을 바로 보내지 않으면 바로 이것을 이제 그 퍼뜨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가 지금 10대 피해자가 일단 6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경찰에서 일단 확보 또는 이런 추적단이 그 제보한 그런 불법 성착취 영상물도 350개가 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일정한 방을 운영을 했는데 이 방의 개수도 30개 이상이고 특히 어떤 방에는 무려 그 회원 수가 5천 명이 훨씬 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N번방과 그 유사한 상황이 2년 반 뒤에 또 지금 등장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지빈을 필두로 한 이 일당들이 한 N번방 사건과 이제 유사하게 지금 발생한 건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전원 그 아동 청소년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표적적인 목적에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그 왜곡된 그 성도착의 모습으로 즐기는 이런 또 그 수요층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행위 조정 능력이 그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그루밍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그 봤을 때 이것은 사실상 그 반인도적인 뭐 범죄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국제 그 유엔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그 인신매매에 그 준하는 그런 그 국제간 범죄 중에서 가장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그 국내에 2년 전에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전 그 필터링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의무 조항 등을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국내 업체에만 적용이 됐고 정작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 이른바 생태계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이제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해외 업체를 둔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도 안 되고 수사에 대한 협조도 안 되고
아마 이것을 또 이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겁을 주고는 그 과정에서도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네. FBI가 와도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공언을 한 것도 이런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수사의 그 한계의 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와 협박이 계속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협박이 계속됐는데 이 피해자가 아무래도 피해 사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L의 범죄 이게 어떻게 알려진 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올 초에 그 일선 경찰서에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또 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지원단체가 함께 협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수사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되지 않고 8월 달에 이르러서야 서울청에서 함께 모여서 그 사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이 가해자와 공범의 역할을 했던 일부가 또 제보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 도와주는 그 협조단체 등이 그 언론 등에 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제보를 함으로써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이제 경찰서 단위에서 하던 수사를 이제 서울청 단위로 격상을 시켰고요. 또 한 개 팀에서 6개 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전담 수사팀을 이제 꾸린 이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일선 경찰서에 하던 수사를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선언을 지금 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할 이럴 대목이고요. 어쨌든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L과 공범뿐만이 아니고 이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까지 다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얼만큼 이제 가능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한계 등이 어떻게 경찰 수사가 헤쳐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 이런 대목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당장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디지털 증거를 사이버 공간에서 확보하는 것이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청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앞으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온라인 수색 활동을 법제화하겠다. 온라인 수색.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도청을 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면 그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그 대상자에게 제시를 하고 일정한 물건이나 범죄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특히 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런 불법 음란물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대상자의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을 사실은 도청을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도청, 해킹을 하게 됩니다. 해킹을 한다? 해킹을 해서 그러면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 영상물뿐만이 아니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또 실시간으로 그 자료를 이 수사기관에 전송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독일에서도 2017년도에 법제화가 됐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긴 하지만 이 작년에도 이 아동 대상 불법 이 성착취 음란물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형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란 성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하는 손님으로 가정을 해서 그래야 이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수사에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민과 여론과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온라인 수색 활동이 법제화 될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할 그럴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온라인 수색 이게 지금 새로운 개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자의 휴대전화나 PC 이런 것들을 해킹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기법인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PC라든가 휴대폰이 현재 국가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다 감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이제 법상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네, 기술적으로 예. 가능한데 이제 이게 법상으로 보게 되면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자체를 국가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독일이라든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특정적인 범죄에만 국한되는 거죠. 예, 지금 말씀 잠깐 드린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거 또는 테러라든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뭐 예. 내란죄라든가 예. 등의 그 제한된 이 범죄에 국한돼서 저 개인의 그 사생활에 대한 침해보다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국가 안보라고 하는 공익의 비교 형량적 가치가 높았을 때 또 다른 수사 상황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 불가능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 공익의 가치를 위해서는 예. 이러한 법적인 배려가 예. 필요하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예. 지금 뭐 제2의 N번방 사건의 이제 무대가 역시 이제 텔레그램이에요. 근데 텔레그램이 이제 보통 이제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그 텔레그램이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인지 텔레그램이라는 회사가 어느 국가 소속인지까지도 사실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근데 그 최근 한 그 해외 그 언론에 의하면 이 텔레그램이 그 독일의 그 수사기관과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하는 그래요. 이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제 우리 정부 또는 우리 수사기관이 예. 지금 이것은 반인도적인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야말로 성적인 착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 접촉이 가능하다 한다면 이 같은 정당성 신원 파악이 가능할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당성에 대한 그 호소를 해서 그 아이들에 관한 이런 성범죄는 그 국제적으로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텔레그램의 어떤 측과 공식적인 통로만 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그 수사 당국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2 N번방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